자, 이렇게 엣지코트를 발라줬고요. 이런 식으로 발라줬고, 여기에 이 지퍼를 필요한 만큼만 자를 건데, 여기 아랫부분이 한 3cm에서 4cm 정도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안쪽에 따로 지퍼를 나를 빼줄 필요는 없어서 일단은 이렇게 눈대중 정도로 해서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끊어서 일단 내피 부분에 먼저 본딩을 해줄 거예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을 일정하게 해서 붙여줄 건데, 우리가 그때 패턴을 뜰 때 여기를 2cm 정도로 잡아줬어요. 여기 폭을. 그래서 폭을 재보면 지금 딱 2cm 정도가 될 텐데, 그쵸? 여기 딱 보면 2cm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2cm 정도의 이 중간 부분을, 중간 2cm를 남겨놓고 재보면 딱 끝에 지퍼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있죠. 이렇게 여기서 초점이 안 맞춰지네요. 여기서 하나, 한 칸, 두 칸, 세 칸 정도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한 칸, 두 칸을 보이게 하고, 이 마지막 이 한 칸 있죠? 이 한 칸을 본딩을 해서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사이가 2cm 정도가 됩니다. 아시겠죠? 본딩을 먼저 하고, 본딩을 양쪽에 먼저 이쪽이랑 양쪽에 다 본딩을 먼저 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쪽에도 본딩을 전체적으로 다 한 상태에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붙였을 때 본드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한 칸을 넘어가지 않게 정도 해주시고요. 이쪽은 아까 3cm 정도를 남겨놨으니까 이렇게 미리 본딩을 해놓으면 나중에 붙일 때 조금 수월하게 붙일 수 있어요. 그 슬라이더는 어느 정도 지갑이랑 합체를 한 후에 슬라이드를 껴줄 거예요. 슬라이더가 들어가게 되면 그 슬라이더가 있는 그 양쪽이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붙일 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붙이기가 어렵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슬라이더는 나중에 껴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했으면 반대 방향에도 본드를 한 칸씩, 이쪽은 다 발라주고 한 칸씩만 본드를 발라줄게요. 이 지퍼는 지금 양날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양날이 지퍼가 좀 더 예뻐요. 그러니까 외날은 지퍼 슬라이더가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고, 외날은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고, 양날은 양쪽 이렇게 지퍼 슬라이더 양쪽에서 오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양날인데, 꼭 양날이라고 슬라이더를 하나만 껴주란 법은 없기 때문에 지퍼가 위에서 그 지퍼 자체가 위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촘촘하고 예뻐서 양날만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주문 제작할 때는 양날을 넣으려고 하는 게 약간 더 퀄리티가 높아 보여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본딩을 해줘야겠죠? 얘가 흐물흐물해서 힘이 없을 때는 약간 턱이 있는 애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다 대고 본딩을 하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본드를 바를 수 있겠죠.
이렇게 넣고 그리고 자를 가지고 이 지퍼의 중심을 표시를 해줘요. 30이니까 15 부분에 표시를 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15 부분에 딱 반에다가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중간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중간에 표시를 해놓으면 양쪽에 똑같이 지퍼를 남길 수 있어서, 그리고 지금 이쪽도 붙여야 되고 이쪽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 지퍼가 틀어지지 않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거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놓고 처음에 이 간격을 일정하게 맞추기 어려운 분들은 여기 끝에서 여기가 4mm 정도가 돼요. 4mm에서 5mm 정도 되는데 5mm를 그어 놓고 디바이더나 그런 크리저 같은 걸로 끝에서부터 5mm 정도를 표시를 해놓고 하면은 훨씬 예쁘게 붙일 수 있어요. 안쪽이 울지 않으면 바깥쪽도 울지 않거든요. 이건 합체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팁입니다. 그 1일 체험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지갑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지갑이 해보면 생각보다 할 게 좀 많아서 공정이 제가 못 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2일, 3일 정도 체험을 한다고 하시면 그런 것도 가능하기는 해드려요. 이렇게 해서 한번 따라 만들어 보시면은 이 지갑의 소중함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해놓고 디바이더로 이렇게 눕혀서 그냥 이렇게 쭉 구워주면 돼요. 제가 지금 붙여놓고 해서 그렇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정이고요. 이렇게 놓고 지퍼는 앞뒤 별 상관없어요. 이 상관은 없고, 대신 슬라이더의 방향은 중요하죠. 얘가 지금 슬라이더가 이렇게 닫히는 방향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닫히는 방향으로 붙여줘야겠죠. 그게 이 외날 같은 경우는 날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튀어나온 부분이 앞쪽으로 가면 이 부분이 닫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이빨이 튀어나가 있죠. 이 부분이 앞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튀어나간 부분이 이쪽이 되게 해서 붙여줄게요. 중간 아까 표시한 것대로 잘 맞춰서 끝을 예쁘게 해서 딱 붙여줄게요. 방향이 이 방향이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꺾어서 이 꺾인 부분이 일정하게 되는 걸 보고 얘를 붙이는 편이거든요. 이게 약간 익숙되면 좀 더 편한 방법이긴 한데 한번 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지퍼는 계속, 그리고 이 둥근 부분은 바로 붙여주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굴려서 넘겨준 다음에 여기서 살짝 얘를 딱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딱 맞춰서 한다기보단 살짝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유분을 살짝 이렇게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이게 약간 붙었을 때 얘가 이렇게 지퍼가 이렇게 통통하게 하면서 나와요. 안 그러면 이렇게 쏙 들어가 버리니까 이따가 해놓고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둥근 부분 붙일 때는 여기 둥근 부분에서 중간 부분을 먼저 이렇게 붙여줘요. 붙이고 또 여기서 중간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정도의 부분에다가 붙여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간을 또 붙여주고 손톱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눠서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구깃구깃 접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퍼 열고 닫을 때도 보기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쪽이 이렇게 예쁘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바깥 부분 자연스럽게 여기가 이렇게 예쁘게 되거든요. 그 점 참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예쁘게 붙였고 여기에 보면 울지 않고 이렇게 붙여졌어요. 반대쪽에도 똑같이 붙여주고요. 중간을 딱 맞춰서 붙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양쪽 이걸 잘 보고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굴려서 송곳을 이용해서 살살살살 붙여주도록 할게요. 중심은 잘 맞춰놨으니까 지퍼를 살짝 열어서 꾹꾹 손톱으로, 엄지 손톱으로 꾹 눌러서 울지 않게 붙여주도록 할게요. 지퍼 붙이는 게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이렇게 둥근 부분 붙이는 게. 한 번 했을 때 잘 안 됐으면 계속 이렇게 손을 살짝씩 계속 봐주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손이 많이 갈수록 이 지퍼는 더 잘 나온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고 완벽하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쉽게 완성도를 높게 한 번에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를 한번 껴볼게요. 약간 뒤에 이렇게 중심을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붙여줘요. 붙여준 다음에 여기도 약간 아까 이렇게 굴려서 붙였던 것처럼 살짝 울지 않을 정도로만 해서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야 나중에 할 때 보기 싫지 않아요. 완성됐을 때 이렇게 온도가 조금 덜 발려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붙이고 이쪽도 중심을 맞게 해서 붙여서 여기를 약간 굴려주고 끝을 예쁘게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해서 아까 여기 본딩을 발라놨죠? 본딩을 해놓고 그러면 이쪽에도 본딩을 해야 얘랑 붙겠죠? 그래서 이쪽 지퍼와 이쪽 안쪽을 본딩을 해서 이렇게 합체를 시켜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드가 마르길 조금 기다려 보고요. 요 중간중간에 이쪽 부분도 살짝씩 지금 지갑을 2개를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얘네가 마르는 동안 이것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면 속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겠죠?
하고 한쪽을 먼저 붙여볼게요. 이거는 잘 붙여줬고 이 끝을 양쪽 손으로 이렇게 가늠을 해보면서 위를 먼저 맞춰줘요. 끝과 끝을 이렇게 하고 이쪽을 아예 어느 정도 잡아놓고 반대쪽을 살짝 열어서 또 중심을 표시를 해놓으면 좀 더 좋겠죠. 좀 더 열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붙여주면 양쪽이 같은 높이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옆에도 똑같이 돼 있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또 안쪽으로 조금 넣어주고 이렇게 본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닫아봐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울지 않는지 한번 보고 여기가 살짝 운다 싶으면 계속 조정을 조금씩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붙여졌고요. 이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3면만 이렇게 바느질을 더 들어갈게요. 여기까지는 지금 바느질 해놨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어서 여기까지 바느질 한 여기까지만. 자, 이제 합체를 하면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여기를 여기까지 바느질을 했으면 여기 한 땀을 겹쳐서 바느질을 하고 여기서부터 바느질을 쭉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피 안쪽까지 딱 물려서 바느질이 튼튼하게 되니까요.
지퍼가 사이에 있을 때는 바느질을 되게 잘 해주셔야 되는 게 구멍을 지퍼가 되게 여러 가닥이 돼 있기 때문에 구멍을 잘못 잡거나 하면 안에서 엉킬 수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마지막 땀 한 땀을 이렇게 지금 겹쳐서 시작을 해줬어요. 이 상태에서 쭉 세대 스티치를 끝까지 이렇게 돌려서 끝까지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에 한 겹을 이렇게 한 겹만 이렇게 물려서 겹쳐서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눌러주고요.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 다음에 이제 쭉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부분이 지퍼 닫히는 부분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끝부분만 약간 신경 써서 해주시면 그 뒤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한 땀씩 한 땀씩 마무리 스티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면 바느질 할 때가 제일 힐링이 된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잡념도 사라지고 고민하는 것도 무념무상이 되는 것 같은?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예쁜 지퍼도리 반지갑을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스케치했던 거랑 똑같이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도 스케치를 하면서 자기만의 디자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지퍼나 테슬 같은 것도 잘 디테일을 살려서 아마 잘 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해부터는 3개 정도의 기본 가방 패턴을 해볼 예정이에요. 이제 T자백이라는 것, T자백 첫 번째, 두 번째 밑이 둥근, 세 번째 옆이 둥근. T자백 같은 경우는 클러치나 쇼퍼백 같은 걸 하실 수 있고, 그다음 밑이 둥근 것은 델핀들 납품 같은 이제 버킷백 같은 걸 하실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보스턴, 이제 남자분들도 좋아하시고 여자분들도 좋아하시는 그 보스턴 형태를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 패턴을 소화해야 그 다음에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요.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회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